안녕하십니까? 아빠가 알려주는 수학의 빨간 아빠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 2020학년도 특례수학 기출문제 풀이 아주대편 제2부입니다. 자, 40번부터 끝번 50번까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0번입니다. 40번하고 41번은 그림 하나를 가지고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죠. 작년에도 출제가 됐었고 올해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그림이 출제가 됐네요. 자, f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와 같다. 무슨 말일까? 기함수다 이런 뜻이죠. 즉 원점 대칭이다.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계도함수가 존재하며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자, 이때 40번부터 갑니다. 자, f' 마이너스 0.5 f2' 마이너스 0.5 f2' 0.5의 값을 구하시오. 부호를 구하시오. 자, 일단 우리가 다음과 같은 미분계수는 뭘 알려주죠?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죠. 그 다음 f2'의 부호는 우리에게 뭘 알려주죠? 요철을 알려주죠. 즉 어디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0.5는 여기 있다고요. 그 다음 플러스 0.5는 여기 있죠. 그래서 이 두 값에 대한 미분계수랑 그 다음 이계도함수의 값, 그 다음에 이계도함수의 값, 그쵸? 자, 첫 번째 f'-0.5를 봅시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자,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어떻게 되어 있죠? 양이죠, 양.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값의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f2'의 마이너스 0.5. 자,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 있잖아요. 아래로 볼록할 때 우리는 이계도함수의 부호는 플러스죠. 자, 반대로 0.5일 때 f2'의 부호를 보시면 위로 볼록하고 있잖아요. 위로 볼록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자, 그래서 40번의 부호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41번 연속해서 갑니다. 자, 그림이 아래쪽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봅시다. 자, fx에 대해서 라지 fx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ft dt 정적분의 값을 했죠. 현재 x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부터 어디 특정한 x 값까지의 정적분을 이걸 뭐라고 했냐면 라지 fx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다만 이 x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그렇다면 첫 번째 기억부터 가보면 옳은 걸 고르라고 했죠. 자, 라지 f 0.5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이너스 1부터 0.5까지 그쵸? 정적분의 값을 구하면 그것의 부호는 어떻게 되느냐죠. 자, 그럼 0.5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자, 여기 마이너스 1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의 값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0부터 0.5까지 정적분의 값과 0부터 마이너스 0.5까지의 정적분의 값은 어떻습니까? 같기 때문에 상쇄가 되죠. 상쇄가 된다고.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그쵸? 하지만 이 부분이 현재 남아있잖아. 이 부분은 부호가 뭐죠? 음수잖아요. 그래서 f의 0.5는 음수다. 자, 맞는 설명이죠. 자, 기억, 현재 맞는 설명. 자, 니은입니다. fx는 0이 되는. fx가 0이 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fx가 0이 된다는 말은 마이너스 1부터 x까지의 정적분의 값을 다 구했더니 그 결과가 0이 되더라라는 거죠. 자,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스타트는 항상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스타트잖아요. 현재 보시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계속해서 음수죠. 정적분이.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상쇄를 시키려면 양수에서 이걸 상쇄를 시켜야 되는데 그럼 정확하게 어디까지 가야 상쇄가 될까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했으니까 1까지 가야 상쇄가 되겠죠. 그러니까 x의 값이 얼마가 되면 1이 되면 x의 값이 1이 되면 즉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하면 정적분의 결과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열린 구간에서 존재하냐고 그랬죠. 우리는 1이어야 하는데 이 1은 열린 구간 1에서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니은은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디귿 가볼까요? fx는 라지 fx는 증가함수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걸 계속 넓이를 더해 갔을 때 그 넓이가 계속 증가하고 있냐라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현재 이 부분까지
지우고 깔끔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만약 양수였다면 x값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적분의 값이 어떻게 돼요?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 부분에서는 증가한다는 말이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음수잖아요, x값이. 이때 정적분이 이만큼 더한 거랑 여기까지 더한 거랑 어떤 게 더 커요? 당연히 앞에 있는 이쪽 부분이 1번, 이쪽 부분이 2번이었다면 당연히 1이 더 크죠. 왜? 점점 음수를 더 더해가는 거잖아. 음수를 계속 더해가는 거잖아. 어디까지? 원점까지는 음수를 계속 더해가는 거기 때문에 fx는 계속 감소한다고요. 딱 0까지 왔다가 0에서부터 이제 더해가면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가 점점 상쇄를 시키기 때문에 서서히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딱 가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아,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감소한다고? 0까지는 일단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뒤가 틀렸네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리얼입니다. f'x, f'x는 뭐죠? f'x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함수를 미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린 좌우변의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ft dt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우리 뭐가 돼요? 스몰 fx가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스몰 fx가 뭐죠? 현재 이 주어진 이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스몰 fx가 증가함수냐 라고 묻는 거라고요. 자, fx는 증가하고 있잖아요. 증가함수 맞습니다. 그래서 리얼이 맞는 설명. 자, 결국은 이거 맞는 설명을 고르시오 라고 하면 몇 번과 몇 번이다? 우리는 기업과 리얼 정답 몇 번? 3번임을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42번 가겠습니다. 자, 곡선 y는 lnx 위의 점 2, ln 2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1. 다시 한번 이 a1을 다시 x좌표로 해서 곡선 위에 있는 한 점을 잡고 접선을 그려서 다시 또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a2. 마찬가지 a2를 접점에 x좌표로 놓고 다시 똑같이 했을 때 또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계속 잡아간다고요. 이때 우리는 과연 이 an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일단 이 문제를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할게요. 요렇게. 자, 여기다가 lnx를 한번 그려볼까요? lnx는 이렇게 될 겁니다. 1,0을 지나겠죠. 자, 다른 거는 다 기억하지 마시고요. 우리 an에 이 부분만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에 an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위에 있는 y좌표는 ln an이겠죠. 우린 이 점을 지나면서 뭘 긋는 거죠? 접선을 긋는 거죠. 이렇게 접선을 긋는 거예요. 위상이 좀 그려졌지만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 만나는 이 점을 뭐라고 할까요? am 플러스 1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럼 다시 이 점에서의 또 몰고 논다고요. 자, 근데 우리는 제가 그림을 정확하게 잘 그리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를 풀 때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am과 am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 우리는 일명 그걸 다른 말로 점화식이라고 하죠. 우리 교육과정이 바뀌었을 때는 이 점화식에 대한 용어를 뭐 수열의 귀납적 정의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쵸? 어쨌든 우리는 점화식을 세워서 am 플러스 1과 an 사이의 관계식을 세우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세우겠습니다. 어떻게?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 자, 그러면 y' 이 필요하죠. y''은 lnx 미분하면 x분의 1이죠. 거기다 우리는 x값 대신에 뭘 집어넣는 거죠? an 집어넣는 거니까 아하, 접선의 기울기가 am분의 1인 거죠. 이 접선의 기울기가 am분의 1인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접선에 뭘 구하고 싶은 거예요? x절편 구하고 싶잖아요. x절편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y값 대신에 0을 놔도 상관이 없죠. 하지만 그 방법보다는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자, 이 접선의 기울기 am분의 1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이 선분의 기울기잖아요. 근데 현재 x증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n에서 am 플러스 1을 빼면 되고 y증분은 ln an이잖아요. 결국은 내가 구한 am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am 빼기 am 플러스 1에
ln의 an이다. 자, 이와 같은 관계식을 세울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구나. 자, 이걸 이용해서 점화식을 지금부터 세우겠다고요. 자, 어떻게 이렇게 곱해? 자, 그러면 an 빼기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ln an. 자, 그러면 an 플러스 1만 딱 놔두면 an 빼기 an의 ln an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썼습니다. 좀만 더 정리하면 an으로 묶으면 1 빼기 ln의 an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됐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리미트 an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우리의 원래 기대는 이렇게 정리하면 an과 an 플러스 사이의 관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수열이거나 등비 수열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an 플러스 1이 an도 있는데 여기 또 ln an이 또 있단 말이야. 자, 이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접근해서 풀어요. 자, 리미트 an이 수렴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자, an이 수렴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an 플러스 1도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식에서 an과 an 플러스 사이에서 리미트 an 플러스 1이 알파로 간다면 왼쪽에 있는 식은 알파가 될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식은 알파에 1-ln의 알파라고 쓸 수 있겠죠. 왜냐면 리미트 an과 리미트 an도 리미트 an 플러스 1과 같은 값으로 가니까. 자, 일단 양변을 알파로 나누면 1은 1 빼기 ln 알파가 될 것이고, 자, ln 알파가 얼마가 되죠? 0이 되죠. 따라서 알파라고 하는 것은 2의 0제곱이 돼서 얼마? 1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 몇 번? 2번임을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어떤 수열의 극한을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 이와 같은 도형에서의 활용 문제는 점화식을 이용해서 푼다. 즉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세워서 문제를 푼다. 자, 그래서 관계식을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구했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특정한 수열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었다. 이때 우리가 어떤 an이 알파로 수렴한다고 가정하면 an 플러스 1도 알파로 수렴하기 때문에 우리는 양쪽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간다고 보냈을 때 알파는 알파의 1 빼기 ln 알파라고 쓸 수 있다. 왜? 우리는 로그라고 하는 것은 극한과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ln 알파로 써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계산했더니 우리가 원하는 답 알파를 구해낼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42번이었고요. 자, 43번 가겠습니다. 자, 43번. 자,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래요. 합답형 문제죠. 근데 현재 급수에 관련된 거 쭉 나와 있네요. 그쵸? 급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하면 우리 당연한 거죠. 이거는 급수가 수렴하려면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이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그쵸? 정리해요. 자, 니은입니다. 급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하면 시그마 n은 2020부터 무한대까지 an도 수렴하냐 이걸 묻고 있죠.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얘가 예를 들어서 알파로 수렴한다고 가정해볼까요? 자, 그러면 시그마 n은 2020부터는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 쓰고 리미트 n은 1부터 2020이니까 2019까지 an을 빼도 상관이 없겠죠. 맞습니까? 그럼 현재 우린 이게 수렴한다고 알고 있어. 얼마로? 알파로 수렴한대. 그렇다면 알파 빼기 k가 1부터 2019까지 ak라고 하는 것도 수렴하냐 이와 같이 문제를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맞죠? 자, 그렇다면 이것도 수렴할까요? 이 뒤에 있는 게 수렴할까요?를 묻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당연히 수렴을 하겠죠. 그 이유는 우리가 급수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뭐예요? 급수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부분함의 극한값이죠.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고요. 근데 sn은 뭐죠? 바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잖아요. 즉 이것에 대한 극한값이 우리는 급수라고 하는 거죠. 근데 현재 이것이 수렴한다는 것은 당연히 이 부분도 수렴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어떤 값이 있어야 되겠지. 이 값이 없는데 이 값이 발산하는데 극한으로 보냈을 때 이게 수렴할 수 없잖아. 그래서 당연히
이쪽에 있는 값도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니은 역시나 맞는 겁니다. 자, 디귿 가볼게요. r이 -1 이상이고 1 미만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일 때 다음과 같은 등비급수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틀렸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r이 -1을 포함하면 안 되죠. 즉 r이 -1일 때 이와 같은 급수는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자, 리얼입니다. 다음과 같은 급수의 값은 1보다 작냐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이거 우리 부분분수잖아요.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자, 이거 정의를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이죠. 이게 아까 말했던 부분합이라고요. 자, 이걸 한번 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부터 넣으면 1 빼기 2분의 1, 2 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3 넣으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 땡땡땡, n 넣으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없어지죠. 착 없어지네요. 그럼 결국 뭐가 남아요? 앞에 거 1 남고 뒤에 게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남죠. 근데 n을 어디로 보냈어요? 무한대로 보냈습니다. 무한대로 보내면 끝에 있는 게 어디로 가죠? 0으로 가네요. 따라서 얼마가 되죠? 1이 되죠. 아, 이 급수의 값은 1인데 문제상에서 1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설명은 뭐랑 뭐? 기억과 니은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43번이었고요. 자, 44번 가겠습니다. 자, 곡선 y는 x제곱하고요. x축과 직선 x는 1, x는 2로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도형이 있다. 자, 이 입체도형을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정사각형일 때, 자,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자, 우리 미적분 단원 제일 뒤에 입체도형의 부피 나오죠. 자, 입체도형의 부피는 우리가 a부터 b까지 단면적의 넓이를 적분하면 되죠. 단면적의 넓이를 적분하더라 라고 하는 건데, 이때 주의사항은 이 단면적은 반드시 여기 있는 적분하는 문자에 대해서 수직으로 자른 단면적을 우리는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자, 따라서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조금 그림을 그려드리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좌표 평면이 있고요. y는 x제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x는 1이 있고요. x는 2가 있습니다. 그리고 x축이 있으니까 이 부분인 거죠. 이 부분. 아, 그러니까 우리는 x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2까지 잘라내는구나 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a값과 b값이 1과 2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이때 우리는 단면이 뭐예요? 정사각형인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바로 이거잖아요. 즉 x좌표가 x일 때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x제곱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식을 세울 수 있겠네요. 부피라고 하는 것은 1부터 2까지, 단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변의 길이가 x제곱인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걸 계산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네요. 자, x 4제곱을 정적분하시면 5분의 1에 x의 5제곱. 이게 1부터 2까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2의 5제곱에서 1의 5제곱을 뺀 5분의 31. 정답 몇 번? 3번임을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4번이었고요. 자, 45번 갑니다. 자, fx가 sin 제곱 x일 때, sin x의 제곱일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리미트 x가 4분의 파이로 갈 때 fx 빼기 f의 4분의 파이, x제곱 빼기 16분의 파이 제곱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주어진 미분계수를 정의를 이용해서 일단 좀 더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은 가장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분모가 인수분해가 되는데 미분계수의 정의에 필요한 게 x 빼기 4분의 파이니까 이것만 쓰고 나머지 x 더하기 4분의 파이는 뒤로 빼는 게 좋겠다. 자, 그러면 우리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 앞에 있는 것이 뭘로 바뀌는 거죠? f 프라임 4분의 파이로 바뀌는 것이고, 여기에 4분의 파이를 집어넣으시면 2분의 파이가 되고 2분의 파이의 역수니까 파이분의 2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x가 4분의 파이일 때 미분계수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럼 미분계수 구합시다. 도함수를 먼저 구하면 sin 제곱 x를 미분하시면 우리 합성함수 미분이죠. 일단 제곱을 미분하시면 2에 sin x가 될 것이고 sin x 미분하시면 cos x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x 대신에 얼마? 4분의 파이를 넣어야 되겠죠. 자, 2 곱하기 사인 파이는 루트 2분의 사인 4분의 파이는 루트 2분의 1, 코사인 4분의 파이도 루트 2분의 1. 계산하시면 2분의 2가 돼서 1. 아하. 제가 여기다 쏙 대입하시면 결국 답이 얼마다? 1 곱하기 8분의 2가 돼서 8분의 2.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5번이었고요. 자, 46번 갑니다. 자, fx가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함수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제곱분의 k의 fn분의 k 값을 구하시오. 자, 이건 전형적인 우리 급수의 극한을, 그쵸? 정적분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쵸? 이와 같은 시그마로 나타낸 급수를 갖다가 우리가 정적분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쵸? 자, 그렇다면 일단 주어진 식을 정적분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나타내 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까지는 변하는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f의 n분의 k는 앞에다 쓰고요. n분의 k를 또 앞에다 쓰고요. n분의 1을 제일 뒤에다 쓰겠습니다. 즉 뭘 한 거냐면 여기 있는 n제곱분의 k를 n분의 k 곱하기 n분의 1로 쪼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럴로 바뀌죠. 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n분의 k를 뭘로 바꾼다? x로 바꾼다. 그럼 이것도 뭘로 바뀐다? x로 바뀐다. 그리고 n분의 k에서 k 앞에 있는 n분의 1이 공차가 되기 때문에 이걸 뭘로 바꾼다? dx로 바꾼다. 따라서 주어진 식은 f의 x의 곱하기 x의 dx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아래 끝과 이 끝을 잡습니다.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 x를 뭘로 잡았어요? x를 n분의 1 k로 잡았죠. 자, 아래 끝은 k 값 대신에 1을 넣은 다음에 n 대신에 무한대로 보내면 0 되겠죠. 자, 위 끝은 k 값 대신에 n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n분의 n은 얼마? 1. 결국은 주어진 급수는 정적분으로 나타내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곱하기 fx dx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fx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2의 x제곱이라고 했으니까 x 곱하기 2의 x제곱의 dx가 되겠죠. 자, 다음 함수랑 지수함수의 정적분입니다. 자, 이걸 갖다 적분할게요. 자, 그러면 x의 2x 빼기 1의 2x의 0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부분적분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정적분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부분적분법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x값 대신에 1을 넣으면 1, 2의 1 빼기 2의 1 없어지는 0이네요. 맞나요? 0. 자, 그쵸? 그 다음에 0을 넣어볼까요? 0 넣으면 이거 0입니다. 이거 0 넣으면 얼마죠? 1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으니까 플러스 1 되겠죠. 그래서 답이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자, 46번이었고요. 자, 47번 갑니다. 첫째 항이 1이고요.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수열 AN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AN의 일반항을 일단 구하고 출발할까요? 그럼 1 곱하기 4분의 1의 n-1제곱. 자, 그런데 넓이가 4분의 1의 n-1제곱이래요. 이게 정사각형이랍니다. 그럼 정사각형이 필요하겠네요. 정사각형 하나 그려? 근데 정사각형의 넓이가 AN이래요. 즉 이거 곱하기 이걸 했더니 4분의 1의 n-1제곱. 그럼 이걸 얼마일까요? 2분의 1의 n-1제곱. 2분의 1의 n-1제곱이 돼야 이거 두 개 곱하면 4분의 1의 n-1제곱 되겠다. 아, 그래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됐습니다. 자, 이때 뭘 구하래요? 대각선의 길이 구하랍니다.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예요? ln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중3 때 배운 성질.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한 변의 길이에 정확하게 루트 2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의 n-1제곱이니까 여기에 루트 1을 곱한 게 ln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ln 루트 2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은 등비급수 되죠. 자, 루트 1을 앞으로 빼버리고요. 자, 1-r분의 a 1 빼기 공비 2분의 1. 첫째 항은 n 대신에 1 넣으면 2분의 1의 0제곱 1 되겠죠. 1 빼기 2분의 1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역수는 얼마입니까? 2가 되니까 자, 이 문제의 정답은 2 루트 2.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8번 갑니다. 자, 함수가
자, x가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져 있죠. 자, 그런데 이게 x는 1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자,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x는 1에서 연속이다. 자, 두 번째, x는 1에서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거겠죠. 이걸 좀 더 풀었으면 x는 1에서 연속하다는 것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는 소리고,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이용해서 지금 첫 번째 연속인 걸 먼저 봅시다. 좌극한, 여기에다가 우리가 x값 대신에 1 넣으면 되겠죠. 그럼 1 더하기 1 더하기 a. 자, 우극한, 이 식에다가 x값 대신에 1 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1 더하기 b 더하기. 자, 계산하시면 이게 1이죠. 하나 없어지네요. 따라서 a 빼기 b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첫 번째 식입니다. 자, 두 번째 식은 이제 미분계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주어진 함수를 이용해서 미분계수 구합시다.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는 미분하면 2x 더하기 1이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b죠. 자, 따라서 우리는 f'1을 구합니다. 첫 번째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좌미분계수 3, 여기다 1을 대입하면 우미분계수 마이너스 2 더하기 b. 따라서 b의 값이 얼마? 5. b의 값이 5니까 여기다 대입하시면 a 값이 얼마? 4가 되는 거죠. 다 구했죠?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 구하면 4 더하기 5에서 얼마? 9. 정답은 5번.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가볼까요? 자, 49번입니다.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x, gx가 있더라. 자, fx가 gx의 역함수입니다. 역함수의 미분 계수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f의 1이 2고요. f'1이 3입니다. 자, 이때 hx라고 하는 또 다른 함수가 있을 때 얘가 x 곱하기 gx의 제곱이라고 할 때 h'2의 값을 구하시오. 자, 49번은 약간 복잡하죠. 역함수도 주어졌고 합성함수도 주어졌네요. 그럼 일단은 h'2를 구하려면 hx를 먼저 미분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자, 미분해서 어떤 값이 필요한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h'x를 구하면 곱미분이죠. x 미분하면 1, 따라서 뒤에 있는 식을 그대로 쓰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 근데 합성함수죠. 따라서 2에 gx 1제곱이 겉미분, 속미분 하시면 g'x가 됩니다. 자, 여기다가 뭘 대입한 거예요? 2를 대입했죠. 그러면 g에 2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 여기다 2 넣으면 또 2가 있으니까 4가 될 것이고, g에 2에 곱하기 g'2가 되겠네요. 아하, 결국 이 문제를 풀려면 g의 이 값과 g'2의 값을 구하면 되겠구나. 자, 이제 이걸 이 앞에 있는 두 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자, 어떻게 구합니까? 자, fx가 gx와 역함수 관계에 있다고 했으니까 f의 1은 2다 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쓰면 g의 2는 1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f'1이 3이라고 했으니까 g'2라고 하는 것은 f'1의 역수가 되는 거고, 따라서 이 값은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결과를 이용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g2가 1이니까 1제곱 더하기 4 곱하기 g2가 1이고요. g'2가 3분의 1. 따라서 1 더하기 3분의 4가 되나요? 결국 3분의 7. 이렇게 구해낼 수 있죠.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0번 갑니다.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인 두 함수 y는 코사인 x와 y는 마이너스 코사인 2x, 두 개의 코사인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좌표 평면에서 두 함수에 의해 완전히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일단 이게 어떤 걸 나타내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그림을 일단 그려야 되겠죠. 근데 일단 조금 눈에 거슬리는 게 코사인 2x가 조금 걸리죠. 이거에 대해 일단 주기부터 계산해 볼까요? 원래 주기는 2파인데 x 앞에 있는 계수가 2니까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서 파이가 되는 거죠. 즉 원래는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가 2파이가 돼야 되는데 코사인 2x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는데 여기서 파이에서 끝나야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근데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니까
코사인 x는 여기까지만 그리면 될 것 같고, 코사인 2x 같은 경우는 얘가 파이니까 여기까지가 2분의 파이겠죠. 여기까지를 그려주면 되겠죠. 됐죠? 근데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것은 코사인 2x가 아니라 뭐예요? 마이너스 코사인 2x죠?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결국 이 마이너스는 여기 있다고 봐도 되겠죠. 마이너스 y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x축에 대한 대칭이겠죠. x축에 대한 대칭일 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걸 그려야 되지만 거꾸로 이렇게 그리라는 소리겠죠. 어디까지만? 여기까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파이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코사인 2x. 됐죠?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큰 곳에다가 그리면 착 다음과 같이 좌표 평면 그리고요. 첫 번째 코사인 x를 그리면 요렇게 간다고요. 여기가 2분의 파이까지만 그리면 된다고. 우리 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코사인 2x는 어떻게 그린다고요? 이쪽에서 그릴까요? 여기가 4분의 파이겠죠? 이 점을 지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죠? 출발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1에서 살포시 끝나주면 되겠죠. 됐죠? 이렇게 돼가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반대쪽을 그리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반대쪽도 똑같이 그려질 겁니다. 어떻게? Y축에 대칭해서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요. 됐죠? 따라서 이제 두 함수를 그렸으니까 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이 어딘지는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이거죠. 자, 근데 이게 y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라고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구하면 좋겠다? 이쪽에 있는 넓이를 S1이라고 했을 때 이쪽 넓이를 S2라고 하면 두 개가 똑같으니까 내가 구하려고 하는 넓이는 2배의 S1만 구하면 되겠구나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넓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하면 될 것 같다. 어떻게? 2배의 0부터 시작하는 걸 알겠고, 자,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해야 될 것 같네요. 어디까지 모르겠지만 구하고, 어디가 위에 있습니까? 이거 노란색 코사인 x가 더 위에 있죠. 여기서 마이너스 코사인 2x니까 코사인 2x를 이렇게 더해서 정적분을 하시면 이 결과가 S1이 되겠더라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점의 좌표만 찾으면 되겠죠. 이 점의 좌표를 찾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 함수가 서로 만나는 포인트니까 코사인 x와 마이너스 코사인 2x가 만나면 되는 거죠. 자,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코사인의 2배각 공식을 쓸까요? 코사인 2x는 어떻게 되죠? 2 코사인 x 제곱에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자, 이걸 한쪽으로 몰아. 그러면 2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x 플러스 1인데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럼 이건 1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아하, 코사인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2분의 1이거나. 그런데 우리는 이 값이 무슨 수예요? 양수잖아요, 양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아닐 거라고. 자, 그러면서 이 x값은 0과 2분의 파이 예각일 거니까 아하, 결국은 코사인 x가 2분의 1인 각의 크기 얼마가 됩니까? 바로 3분의 파이가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 퍼즐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것을 정적분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코사인 x를 적분하시면 사인 x, 코사인 2x를 적분하시면 사인 2x에다가 앞에 2분의 1이 이렇게 곱해져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0부터 3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2배 3분의 파이 대입하시면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더하기 2분의 1에 사인 2 곱하기 3분의 파이 3분의 2 파이 역시나 3분의 파이와 똑같은 2분의 루트 3 0 대입하면 사인 0은 0 사인 2x에다가 0 넣어도 0.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거 계산하시면 답이 얼마? 2분의 3 루트 3. 정답 4번. 이렇게 우리는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20학년도 아주대학교 문제 2부까지 해서 총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